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겠는데요. 세계 안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안보, 그리고 경제, 모든 것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 정치, 정말 중요하죠. 미국이 세계 패권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철군 사태를 보면서 지금 미국이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는데 정말 충격적인 영상들이 공개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의회가 바이든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고 전 미국 정치권, 전 세계 유력 정치권에서 미국에 대한 성토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탄핵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일부가 아니고 주류 메인스트림 언론에서 일제히 포화를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카불 공항 대참사죠. 미 공군의 C-17 글로브마스터 수송기입니다. 이 전략 수송기인데 여기에 장갑차 2대를 싣는 그런 수송기거든요. 한 50톤 정도의 화물을 싣는 수송기인데 여기에 800명의 인원을 태웠습니다. 800명이라고 하면은 거의 뭐 여기에 빈 공간 없이 완전히 그냥 따닥따닥 이렇게 사람을 태운 거가 되는데, 문제는 이 비행기에 탄 800명은 미군에 협조했던 주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군에서 신원 확인을 다 하고 놔두면 바로 내일 죽을 수 있는 사람들, 죽을 것이 거의 확실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제 여기 태운 겁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가 이제 출발을 하는데 보시다시피 이게 출발하는 즉 활주로를 활주하는 상태입니다. 그 앞에 아프가니스탄 시민들이 나도 데려가달라, 못 가게 막고, 그리고 여기 랜딩 기어, 즉 바퀴의 울이죠. 이 위에 사람들이 막 올라타고 있습니다. 바퀴에 매달립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이륙을 하고 바퀴가 접히면서 그 충격에 의해서 이 울에 올라타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떨어집니다. 이게 동영상으로 생중계가 되었죠. 사진 한 장이 역사를 바꾸는 이런 것들 우리 많이 봤지 않습니까? 월남전 할 때 베트콩이 어린 소녀를 사살하는 모습이라든지 전 세계를 그냥 완전히 바꾸는 이런 상황들인데, 이 사진이, 이 영상이 어쩌면 큰 역할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시기에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결정했던, 또 명령했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휴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상황 때문에 전 세계의 성토가 몰아치니까 긴급 회의를 나섰던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세계 각국에서 비난이 쏟아집니다. 바이든에게 완전히 분노를 했습니다. 독일 외교위원회 의장은 이렇게 분노를 표출을 합니다. 독일은 2015년 시리아 전쟁으로 1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유럽에 몰려들었던 것과 비슷한 아프가니스탄 난민 탈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독일 정치인들은 워싱턴이 베를린 같은 동맹 파트너들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행동한 것에 분개하고 있다 라고 독일 외교위원장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 테러와의 전쟁은 유엔에서 결정을 했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이라크 전쟁과는 다르게 유엔에서 결정해서 전쟁을 한 명분이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엔 평화유지군이 주둔을 한 건 아니고 나토 중심으로 해서 나토의 여러 중에서도 핵심 국가들이 전력을 투자해가지고 ISAF 국제평화지원군이라는 군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사령관은 당연직으로 미군 포스타가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아프가니스탄의 안정화를 꾸려왔던 거예요. 여기에 당연히 독일군도 들어갔었고 영국군도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면은 같이 그동안 20년 동안 돈과 전력과 인력 모든 것을 투자해서 같이 했던 이 동맹 파트너들에게 야, 지금 우리 너무 길다, 힘들지 않느냐 라고 의논했어야 되지 않느냐, 왜 마음대로 결정하고 우리는 언제까지 나갈 테니까 니들도 알아서 해, 이렇게 통보하느냐, 뭐냐 니들이 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국 하원 국방위원장은 뭐라고 하냐, 영국과 미국은 AK-47 소총, 로켓 추진 수류탄, 즉 RPG-7이죠. 지뢰 등으로 무장한 반군에게 패배한 역사상 가장 거대한 첨단 동맹이다. 이런 꼴을 보고 어떻게 미국이 돌아왔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트럼프 시대에 고립주의를 표방했었죠. 그래서 동맹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집권하고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이제 우리 미국의 리더십이 돌아왔다, 이젠 동맹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돌아온 거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돌아온 거라고 말할 수 있냐? 이게 미국의 리더십이냐? 이렇게 비난을 하죠. 예일대 석좌 그리고 전 영국의 국제개발부 장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바이든의 철군 결정은 부끄럽고 불필요한 배신 행위다. 젊은 사람들을 집에 데려가 삶을 바꿔주겠다고 약속해놓고 갑자기 그를 내쫓고 문을 잠그는 짓을 했다. 민주주의와 자유의 수호자로서 미국의 역할이 위험에 처했다. 이제 미국 리더십 상실한다. 누가 미국을 신뢰하겠냐? 라는 것이죠. 그리고 독일 연방의회 외교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철군은 바이든의 심각하고 지대한 오산이다. 서방 세계의 정치적, 윤리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행위다. 자, 이 인터뷰들이 뭐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뭐 이런 그동안 지난 미국 대선 때 바이든을 지원했던 그 주류 언론들이 이런 인터뷰를 다 싣고 기사를 적은 겁니다. 완전히 그냥 바이든에게 십자포화를 퍼붓는 셈입니다. 자, 그러면 정적들을 또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죠.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내가 옳았고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아집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시민들이 C-17 수송기에서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생중계될 때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휴식하고 있다가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내가 이야기하겠다라고 결정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은 이것, 즉 아프가니스탄 정부 붕괴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됐다는 것이다. 우리의 목적은 달성되었다. 우리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필요가 없다. 내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끝내기로 한 내 결정에 후회는 없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이 모습을 보고 전 세계가 다시 어떻게 평가하냐? 뭐 굉장히 분노하는 것이죠. 정말 뻔뻔스럽다. 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정적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이든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자금의 사태가 발생하도록 한 것에 대해 불명예 퇴진해야 한다. 즉 나가라, 하야해라, 스스로 그만둬라. 그게 아니면 탄핵시켜야 한다. 이 말인 것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뭐 거의 공화당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오더에 가까운 성명을 발표했다면 이제 앞으로 공화당의 정치인들은 내년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 오더 아닌 오더를 수행을 할 겁니다. 완전히 이제 공세에 나서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도하 합의를 할 때, 탈레반들하고 합의를 할 때 이런 식이 아니었다. 점진적으로 아주 천천히 그렇게 해서 탈레반에게 아프가니스탄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아비규환은 카오스를 만드는 건 아니었다. 내 계획대로 했으면 이렇게는 안 됐다. 바이든이 20주년 9월 11일 딱 그게 맞춰서 쇼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다. 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줄라니 전 뉴욕시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나쁜 바이든 재앙이다. 바이든과 해리스의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고 펠로시의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탄핵해야 된다. 이 말이죠. 뭐 제가 나중에 수정헌법 25조하고 탄핵하고의 차이점을 또 분석을 해드리겠는데 탄핵해야 된다. 그리고 낸시 펠로시까지도 아웃시켜야 된다. 이제 그 말인 것입니다. 지금 미국을 이끌고 가고 있는 3인이 제도적으로는 대통령 그리고 상원 의장을 당연직으로 맡는 부통령 그리고 하원 의장 이렇게가 미 의회와 행정부를 이끌죠. 3명입니다. 그래서 그 3명을 동시에 줄리아니는 공격을 한 거죠. 그리고 공화당의 네바다 대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이든은 더 이상 미국의 총사령관 자리를 유지할 자격이 없다. 내각은 즉시 수정헌법 제25조 조항을 발동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의회가 나서서 그를 탄핵해야 한다. 그가 최고사령관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안보의 위협이다. 그런데 이걸 뉴스위크가 보도를 했어요. 뉴스위크도 공화당 친언론 이게 아니고 주류 언론이죠. 메인스트림입니다. 메인스트림은 친민주당, 친바이든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이든을 공격하는 이 인터뷰를 실어 나르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수정헌법 제25조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지난 트럼프 대통령 인수인계 시절에 다 보셨죠. 수정헌법 25조는 장관 3분의 2가 찬성하면 대통령 직무 정지시키고 내쫓습니다. 그리고 부통령이 그 자리를 이어받죠. 그래서 장관 3분의 2 찬성시켜서 지금 바이든 내쫓아라. 그러지 않으면 탄핵해야 된다. 즉 부통령까지 함께 탄핵시켜야 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핵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수정헌법 25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바이든은 나가라. 이 말인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민주당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빠르게 손절치고 그 바이든 정부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선언했죠. 의회가. 손절, 바로 인연을 끊는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자, 폴리티코가 보도를 합니다.
민주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결정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설 것이다.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성급한 철군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평가하지 않았다는 점에 실망했다. 라면서 지난 몇 년간의 정책, 정보 실패의 끔찍한 결과를 지금 보고 있다. 완벽한 설명이 필요하다면서 의회 합동조사 시작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원 정보 외교 국방위원회는 물론 하원 외교위원회, 군사위원회도 아프가니스탄 사태 청문회 일정을 잡기로 했으며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의 신속한 의회 출석을 요구했다. 자,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현재 상원 의장은 해리스 부통령이죠. 하원 의장은 펠로시 의장이죠. 그러면은 이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미국 이 당은 우리처럼 뭐 대표, 총재 이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도자예요. 이들과의 어떤 심리적인 교류, 정책적인 교류 없이 이 하원 외교위원회, 군사위원회에서 또 상원 외교위원회, 군사위원회에서 국방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이런 청문회를 결정했을 것이다. 이건 아니죠. 그런데 그러면은 의장도 민주당인데 여기 상원의 정보 외교 국방위원회 이 세 위원회가 전부 다 민주당이 분과위원장이에요. 또 하원도 마찬가지로 다 민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이 상임위원회들이 바이든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에 대한 청문회를 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장관 빨리 출석해 이 말 하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 민주당의 상원의원, 하원의원, 즉 민주당의 지금 실세들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그냥 손절치겠다. 그래서 네가 다 책임져라. 이렇게 그냥 내쫓아버리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 민주당에서도 뭐 김대중 대통령 인기 떨어지니까 뭐 내쫓아버리고 노무현 대통령 인기 떨어지니까 내쫓아버리고 뭐 이런 거 좀 봐왔는데 뭐 그거하고 좀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돼버렸어요. 자, 그런데 정말로 사실은 그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주도한 건 해리스 부통령인데 욕은 바이든이 듣고 있다? 그냥 바이든은 욕바지인가? 이렇게 할 수 있죠. 실세는 해리스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정황 증거들이 나옵니다. 자, 예전 기사인데요. 3월 8일 워싱턴 포스트 보도를 보면 바이든과 해리스의 관계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추진 과정에 이례적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주요국 정상들과의 전화통화를 갖고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는 배석했으며 국무부에서 외교 안보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는 바이든 대통령보다 길게 연설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매일 아침 전 세계의 정세와 주요 외교 안보 관련 첩보 등이 담긴 대통령 1일 정보 브리핑을 받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백악관의 시츄에이션 룸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게 백악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왜 아직까지 정상회담을 하지 않지? 라는 그런 의혹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그런데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은 아직도 정상회담을 아무하고도 안 하는데 해리스 부통령이 전화로 정상회담을 다 하는 겁니다. 전화 정상회담을. 그리고 외교정책 설명하는데 대통령보다 부통령이 더 길게 연설하는 이런 의전 신뢰, 이건 뭐 엄청난 신뢰죠. 무례죠. 이런 일을 했다. 그리고 모든 정책을 최종 결정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이게 이제 정권 초기에 나왔던 보도인데 이건 이제 주변에서 본 이야기고 백악관 관계자들이 전언이다 라고 주변에서 본 이야기고 본인이 직접 했던 이야기였어요. CNN에서 이 해리스 띄워주느라고 다큐멘터리 비슷한 걸 만들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에서 이 해리스 부통령이 본인이 직접 기쁨에 찬 이야기를 했죠. 내가 이 정도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지금 아프가니스탄 사태의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와 나는 거의 모든 회의에 함께하고 거의 모든 결정을 함께 내렸다. 사안에 대한 그의 의견을 구하려 할 때 그가 내 의견을 구하려는 경우가 많다. 그 과정을 통해 좋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가 대통령이고 최종 결정을 내린다. 그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수를 포함한 중대 결정을 내릴 때 나는 그 결정의 방에 남아있는 마지막 사람이었다. 라고 지난 4월 25일 날 CNN 특집 다큐멘터리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인데 모든 회의를 같이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하는 모든 결정에 자기가
관여했다. 그런데 바이든이 자기에게 의견을 구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그렇게 해서 나에게 의견을 구했기 때문에 좋은 결론이 나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대통령이니까 최종 결정을 내리는데 만약에 말이야 아프가니스탄 이번 미군 철군 이런 것들 포함해서 주요한 결정을 낼 때 사실은 그 결정의 방에 남아있는 가장 마지막 사람이 나였어. 그러니까 마지막에 다른 사람 다 나가고 바이든이 나에게 마지막 컨펌을 받았다. 내가 하라고 지시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비롯한 중대 결정을 내릴 때 나는 그 결정의 방에 남아있는 마지막 사람이었다. 자기가 아프가니스탄 철군 지시했다.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 해리스가 지금 여기 관여되어 있는 거예요. 중대하게. 그런데 지금 그 누구도 해리스 욕은 하지 않고 민주당 내 정치인들도 바이든만 욕하고 있죠. 그런데 무섭게 회자되는 바이든의 과거 실험입니다. 바이든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당선 호소인 시절 때 CNN하고 이렇게 인터뷰합니다. 정말 생뚱맞은 인터뷰였죠. 내가 버락 오바마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원칙에 근거한 의견 불일치에 도달하게 되면 나는 병이 생길 것이고 나는 사임한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해리스하고 의견 충돌이 생기면 나는 사임할 거야. 나 병이 생겨서 사임할 거야. 라고 그때 아니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를 했어요. 그 말은 해리스가 사실 실세고 나는 뭐 해리스 시키는 대로 못하게 되면 내가 그만둬야지 어떻게 하겠어. 라는 그 말을 한 것은 아닌가. 라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죠. 이런 상황에서 전 오바마 주치의 소름 돋는 경고입니다. 자, 이 사람은 오바마와 트럼프 두 대통령을 동시에 이제 이어가면서 주치의를 했는데 오바마 때 더 많이 했죠. 13년도부터 18년도까지 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 1년 반 정도 그리고 오바마 때는 한 5년 정도를 4년 정도를 했어요. 자, 이 사람이 뭐라고 7월 25일 날 이야기를 했냐. 7월 25일은 이 아프가니스탄 철군 사태가 생기기 전입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번 주 TV로 방송된 타운홀을 보고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 능력이 의심되었다. 각 도시에서 민주당의 경찰 예산 지원 중단으로 마약과 폭력이 폭발하고 있는데 우리의 위대하신 조 바이든은 아이들의 피를 빨아먹는다는 말로 모면한다. 완전히 잘못 알아들은 것이다. 인지 검사를 당장 받아야 된다. 현 시점에서 이것은 국가 안보가 달린 문제다. 바이든은 곧 의료 문제로 사임 압력을 받거나 수정헌법 제25조를 적용해 끌어내려야 한다. 이때 이제 미국이 현재도 그렇지만 BLM 시위로 각 지역이 경찰을 없애라. 뭐 이런 시위를 많이 했죠. 경찰은 뭐 사악한 존재다. 이렇게 하니까 각 지역의 민주당들이 그 지역 경찰들에게 주는 예산을 그냥 끊어버린 겁니다. 경찰들에게 예산을 안 주니까 경찰력이 제대로 작동될 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해당 지역에 동부의 많은 지역에 마약 폭력이 폭발한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묻습니다. 지금 이 동부 지역에 포틀랜드도 마찬가지로 서부에 동부 지역에 지금 이렇게 마약 폭력 막 이런 게 폭발하고 있는데 이 경찰 예산 지원 근절 때문 아니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 아니 뭐 우리가 아이들 지금 피를 빨아먹는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완전히 동문서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전 백악관 주치의는 지금 현재는 공화당 하원 의원이에요. 갈아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바이든 저 침해 아니냐. 인지검사 받아야 된다. 저 정상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정상 아니기 때문에 저런 정상 아닌 사람이 대통령에 앉아 있으면 이거 지금 우리 국가 안보에 심각한 문제다. 수정헌법 25조 동원해라. 그래서 끌어내려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건 아프가니스탄 철군 전이었죠. 지금 전 세계가 미국을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탄핵 이야기까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혹시 계획된 수순인가? 백악관 주인 정말 바뀔 것인가? 그동안 바지 노릇하느라 수고했다. 이제 들어가 쉬어라.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인가? 만약에 수정법 25조를 동원해서 정말 그 바이든 대통령을 사임시켜버리면 해리스가 대통령이 됩니다. 이제 이어봤죠. 지금 이제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다음 서열이 부통령이 할 수 없으면 하원 의장이 3순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탄핵이 되어서 둘 다 사라진다. 그럼 대통령 뽑을 때까지 하원 의장이 하는 것이고 그냥 수정법 25조만 동원해서 바이든만 제거한다. 그럼 해리스가 하는 것입니다. 해리스가 하고 다시 부통령을 지명하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부통령으로 거론되는 사람이 AOC, 코르테스, 어마어마한 극좌파, 거의 말도 못하게 극좌파 그 여자 있습니다.
뉴욕에. 그리고 지금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지금 주민수화 투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파티하고 하느라고 좌파. 그리고 부티지지 동성 연애자 뭐 교통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이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평가도 사실은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정말로 그동안 의혹을 제기해왔던 바이든 빨리 그냥 아웃시키고 해리스가 실제로는 먹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게 실제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오더 같은 그런 성명을 발표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공화당 정치인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정말로 탄핵으로 몰고 갈 것인지. 어쨌든 바이든 정부 또 바이든 대통령의 최대 위기가 저 사진 영상으로 시작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